상수도 검침원 분들과 함께 우리 네. 포항시 공공서비스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CCTV 관제사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천막을 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CCTV 관제사라고 하니까 뭔가 CCTV랑 관련된 일을 하는 분 같기는 한데, 또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또 자세히도 모르고, 그러게요. 왜 천막 농성을 하시는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공공연대 사무국장 박승옥 사무국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CCTV잖아요. 사실 CCTV의 중요성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포항시에는 지금 CCTV가 몇 대나 있고 어떤 역할들 어디에 주로 있죠?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0대? 현재 3,300대 설치되어 있고요. 많네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추세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예. 사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기도 하잖아요. 네, CCTV. 네. CCTV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요즘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 안전 업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택시 안에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CCTV 하면은 사실 진짜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은 네. CCTV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낄 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고, 특히 이렇게 밤길 같은 데 다닐 때 CCTV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겁이 나니까. 그렇죠. 있으면 괜히 또 안심되고, 없으면 불안해서 빨리 집에 가야지 싶고. CCTV 하나 네. 때문에도 그렇게 그럼요. 안정감을 얻는구나. 그럼요. 굉장히 커요. 그러게. 네. 사실 관제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관제사분들이? 지금 현재 4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44분이요? 네네. CCTV는 예. 3,300대.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CCTV 개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네네. 관제사분들도 이게 인원이 좀 늘은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44분 근무하고 계신데요. 초기에 2014년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때 CCTV 대수가 1,300대 있었습니다. 근데 꾸준히 늘어서 지금 현재 3,300대. 44분이 11명씩해서 4조 3교대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300대 정도 관제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 수가 그냥 300대 정도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준이 안 쓰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의 8개 구군청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관제 대수가 166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네요.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관제센터. 아니,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해요. 관제사분들이 하는 일이 네.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그러게요. CCTV가 300대라고 하면 일단은 와, 힘들겠다 많은 싶긴 것 같긴 하거든요. 한데.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찰관 분들이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 잡죠. 그쵸? 예. 뭐 길 잃어버린 애들 엄마도 찾아주고. 그치. 예. 두 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찰 업무 중에 중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관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 처리, 빈집 처리,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신고 활동들. 또 요즘에는 또 성년의 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술도 많이 드실 텐데 네. 좀 과하게 드신 분들은 댁에 가시다가 중간에 그냥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치자 대응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는요,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특정 지역에 집중 관제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들을 300대를 혼자서 하신다고요? 그쵸? 이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300대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업무네요. 그러게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 형태가 4조 3교대? 네. 그러면은 업무 시간이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들어갑니다. 연정 무휴, 뭐 명절 설 뭐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인가요? 아닙니다. 6일? 그러니까 아침 5일 근무, 주간 5일 근무, 야간 5일 근무 예. 이렇게 해서 근무 끝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비번 휴물 이렇게 해서 쉬시고 계십니다. 지금. 피로감이 좀 대단하겠다 생각도 네. 들어가요. 엄청나죠. 피로감에 대한 호소도 좀 하시죠? 엄청나게 특히 신경 써서 계속 모니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약 2배 가까운 그 모니터를 관리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뭐 2배를 본다 해도 피로가 2배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제곱에 제곱으로 드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 카메라 대수가 2배로 늘었다고 해서 인원이 2배로 늘거나 월급이 2배로 늘지는 않았고 예. 급여는 이분들이 최저시급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용은 이게 지금 용역업체 2군데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입찰때 조건이 네. 한 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용역업체가 2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뭐 지분이 한 60%, 또 다른 한 군데가 한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용역을 받은 두 업체가 44명의 지금 관제사분들을 담당하고 네.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천막까지 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의 뭔가 쟁점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법도 한데 불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어떤 거예요? 주장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관제사분들이 주장 핵심은 첫 번째가 고용 안정, 네. 두 번째가 정규직 전환 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 네네. 그럼 고용 안정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 어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바뀌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는데요. 예.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변하는데 사실 일하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이 일했어요. 다만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서류만 바뀌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난달 11월 27일에 현 용역업체에서 공고문을 하나 붙입니다. 계약 만료 예정 통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12월 30일부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라는 해고 통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용역업체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거고 그러다가 12월 3일에 또 공지문을 하나 붙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연세 드신 분 그리고 근태 관련 또 징계받은 분들 그리고 실적 부진자라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 면담을 진행하겠다 라는 공고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 관제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불안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용역업체만 바뀌는 거예요. 서류만 바뀌는 거고 지속적으로 네. 상시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일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번 업체처럼 이렇게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 관제사분들이 아이고야 나도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 용역업체가 12월 16일부터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 당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제사분들이 더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면담을 들어간 건가요? 이미?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별 면담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우리 관제사님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예. 아니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용역회사가 용역을 맡았으면 네. 이분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도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함부로 해고 못하게 하는 법적인 체계들이 좀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네, 정해진 계약 기간에 근무를 하지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왔다라면은 그 상관없이 기간이 정황이 상관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시기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네. 약간 좀 희한하고 이상하다 싶었던 게
용역회사, 지금의 용역회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전 용역회사와 계약이 갱신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용역업체와도 근로계약을 맺었고요. 네.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 업무를 지속해오고 이번 업체와도 또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다가는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업체 측 이야기는 다른 건 다 받아주겠는데 정년 관련해서는 좀 못 받아주겠다. 뭐 포항시의 과학 지시서에 정해진 바가 있어서 정년 문제만큼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용역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 논란의 발단이 된 2019년도 과업이행 요청서입니다. 용역업체가 내세우는 것은 근무자 자격 요건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도에 추가된 만 20세에서 만 60세로 근무자 연령에 제한을 둔 조항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용역업체에서는 정년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65세도 계시고 70세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용역업체와 저희가 교섭 전에 사전 미팅을 할 때 용역업체 대표는 마땅히 정년 한 65세쯤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게 대표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섭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포항시의 과업지시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기사들을 좀 난 걸 보니까 네. 60세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라는 관제사분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네. 기사는 접했어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65세까지 뭐 선뜻 네. 뭐 이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을 네. 수도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60세 넘은 분들이 6분이 계신데요. 애초에 이 일은 장년층 무대 사업이라고 해서 50대 중후반 분들을 뭐 기본 한 4명, 5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최근에 7월 달에 퇴직하신 현장 대리인, 용역업체가 관련 현장 소장 개념이죠. 이분이 만 68세, 67세로 이 근무를 하셨어요. 이미 60세 이상의 예. 분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 시나 용역업체 측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무원들 정년이 60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억지로 맞추다 보니 기존에 근무하던 관행적으로 갱신기득권이 계신 분들의 근무하던 분들에 대한 해고를 막 억지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한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60세를 바로 앞두고 갱신을 한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60세 넘어서 갱신을 했었죠, 사실. 근데 지금 뭐 63세, 64세 되신 분도 계시니까 이전 업체에서도 계속 그렇게 근무를 이어오고 계셨던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60세까지가 정년이다 예. 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하네. 그러게요. 예. 오. 근데 또 업체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업무 특성상 PC 활용도 해야 되고 네. 그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예. 뭐 정년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핏 들으면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는 게 뭐 특별한 기술적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 몇 개 정도 집어넣고 검색하는 정도, 이 정도지 뭐 다른 게 뭐 높이 요구되는 뭐 실무 능력 이런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만지면서 보는 실무보다 그동안 이 CCTV를 확인하면서 봤던 그 그쵸. 노하우들이 더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게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CCTV 관제사분들은 이 정년을 아예 두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건가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핵심적인 요구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분들이 관제사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 포항시 무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 규정에는 정년이 60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다만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이라마 최소한 기존에도 60세까지 60세 이상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왜 느닷없이 당장 짜주려고 그러냐, 무리한 수를 두느냐가 저희들 입장인 거죠.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마저 흔들지는 말아달라라는 목소리로 네. 들립니다. 예. 네.
고용 안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하셨던 게 우리 관제사분들께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좀 비슷하지는 않은가 싶기도 한데 좀 다른가 봐요. 정규직 전환은 어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 7월 20일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있는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해서 뭐 교육청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전환 이후에는 어떤 처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정해준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 근데 그 정부 지침대로 이분들은 1단계 해당자 대상인데요. 대구라든지 경주라든지 경산은 이미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대구는 지금 1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전환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전환 마무리 단계에 와야 되는데 포항시만 유독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과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의 순서를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CCTV 관제사들은 본인들이 1단계에 속한다고 보는 반면 포항시는 3단계에 속한다는 주장인데요. 1단계를 좀 더 살펴보면 지자체 비정규직 직종에는 계약직, 파견직, 용역직이 포함됩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보면 1단계 용역하고 3단계의 민간 위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이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했냐, 채용 근로자의 수를 정했냐를 좀 따지거든요.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좀 산정이 되는 편이고 아예 채용 근로자 수도 정하고 있더라고요. 44명으로. 뭐 그런 취지뿐만 아니고 이 통합관제센터라는 곳이 그 업무 이후의 과정들이 원래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업무와 뭐 별개로 떨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3단계가 아니라 1단계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기지만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들어가야 되고 혹은 뭐 근무 시간이 줄면은 혹은 또 늘면은 그에 따른 또 다른 세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진짜 정규직 공무원 시켜달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 갱신을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계약 갱신될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불안불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걸 없애고 무기계약직 해달라.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금전적인 뭐 시민 세금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업체로 발주 나갈 때 인건비, 재경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그리고 회사 이윤까지 책정이 돼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시민세금 들어갈 필요 없다. 오히려 업체로 가는 일반 경비라든지 회사 이윤을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그 근로조건을 계산하는데 투입을 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나아지는 거죠. 회사로 용역업체로 가는 몫을 노동자들한테 돌리니.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 앞에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관제사분들이. 우리 지금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맞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12월. 찬 길바닥에서 천막 농성 중인 포항시 CCTV 관제사들. 과연 이렇게라도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연말이잖아요. 네. 시청 앞에 트리는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좀 수일째 함께하고 계세요. 천막을 치고 계신 지는 지금 며칠째 되시나요? 9일째 되고 있습니다. 9일째. 네. 뭐 그러면은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출퇴근 전에 한 2시간씩 서로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저희 휴게 시간 있을 때
또 이렇게 들렀다 가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날은 춥고 일은 또 해야 되고 가정도 있으실 거고 생활이 조금 무너지셨겠다 네, 지금. 많이. 그죠? 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다고 느껴진 게 CCTV를 한 분당 300대? 굉장히 많은 이 CCTV 대수를 확인을 하신다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300대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화면이 모니터가 4대가 있습니다. 네. 그 4대에 이제 한 16프레임씩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고충 중에 하나가 그 프레임이 돌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뭐라도 놓칠까봐 그런 긴장감이 사실은 좀 많은 부담으로 오죠. 순간을 놓치면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더 안 되겠네요.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 그걸 놓칠까봐 하는 그런 그게 좀 많이 압박이 많습니다. 예, 혹시라도 또 큰 사건이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겠어요. 예, 그게 생각보다 힘들죠. 예, 일하는 데 긴장감도 크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일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공존하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1년짜리 이제 계획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0개월 계획 인생, 1년 인생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연말만 되면은 항상 저희가 뭐 이제 갱신기대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계약이니까. 예, 또 뭐 그리고 3개월씩 할 예.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 아무도 뭐 안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그 매번 계약할 때가 돌아올 때마다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번에는 또 될까 뭐 안정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매번 불안하죠. 나가게 될까 뭐 이런 안타까운 불안함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뭐 실적으로도 뭐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실적이 생길라 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열심히 보고 있지만 표시가 안 나요. CCTV 관제를 하면서 실적을 어떻게 내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이라는 거는 예. 이제 신고 건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되면 뭐 네. 이렇게 감사장이나 표창장이나 뭐 이런 걸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 네, 그것도. 없어요. 네. 아니 문제가 안 생기면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예, 저희도 이제 예. 영리 목적에 있는 그런 단체가 그렇죠. 아닌데도 그걸 포항 시민이 예, 법을 잘 지키고 뭐 질서를 잘 예. 지키고 안전한 도시인 건데 그게 또 없으면 또 저희 그러게요. 저희한테는 예. 문제가 되고 실적이 없는 네. 분이 벌이는 이상한 상황이 네. 지금 있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긴장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보는 CCTV 관제사들.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포항시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난 12월 초에 여기 계신 우리 분회장님들하고 간부분들하고 자치행정과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노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를 꾸리겠다. 꾸리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날 1차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회의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입장보다는 실질적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시청 앞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오가는 길목이잖아요. 우리 시민분들은 천막도 천막이지만 앞에 있는 현수막 보면서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민분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각자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저희 그 관제센터가 여성 안심 국가 뭐 그런 일환으로 저희 관제센터가 전국에 생겼거든요. 정부 지침대로 이렇게 생긴 관제센터니까 정부 지침대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안정이 돼야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CCTV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거를 또 뒤에서들 봐주시는 분들이고, 이 추운 겨울에 좀 좋은 소식이 저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막이 뭐 빨리 좋은 쪽으로 잘 걷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에게 또 전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CCTV 관제사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끝장 교섭이 있었고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급하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끝장 교섭 이전의 상황만 해도 좀 아슬아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12월 31일 해고를 당해야 될 상황이라서 26일 시장님을 뵈러 시장실에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네. 시장님 바지 끄댕이나 잡고 호소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가서 시장님을 잠깐 뵙기도 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중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재가 들어와서 사자, 즉 노동조합이랑 용역업체, 담당주무부서 그리고 공무원 노조 사자에서 결정을 내기 위한 끝장 회의를 하자라고 제기가 돼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교섭 내용이잖아요. 어떤 네. 부분을 합의를 받는지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합의 내용부터 일단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포항시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셨는데 먼저 이전에 없던 과업 지시서상에 만 60세라는 정년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좀 되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용역업체 또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수주되는 물량들, 용역 물량들이 있다면 여섯분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2020년에 정년이 도래되는 사람들이 한 3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 보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는 생일 맞는 월 마지막 날로 정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과가 있었고 인정이 있었다. 사실은 관제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단어들일 텐데 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제사분들이랑 또 실제 주무부서 그리고 용역업체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진 게요. 그러면은 해고 위기에 있었던 6분이 결국에는 제자리로 복직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업체 측의 입장을 보면 이미 12월 31일 이후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실 6분을 채용을 한 상태라서 네. 그분들에 대한 해고가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관제사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의 일자리도 존중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용역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 채용하는 걸로 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제사분들의 또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좀 안정감, 결국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뭐 저희들이 갈 때마다 늘상 되게 분주히 움직이시고 회의도 참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람의 삶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닥들이 좀 잡혔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문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이게 CCTV 관제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정규직 전환 혹은 뭐 고용 안전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희도 뭐 당장 저희 관제사분 44분의 입장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도 건축원분들도 계시고 콜센터 분도 계신데 이게 함께 좀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단 진짜 시에서 통 크게 같이 고민할 수 있고 함께 방향을 찾는 것 앞으로 시에서도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먼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워낙 급박한 내용이라서 네. 저희가 관제사분들을 못 만났어요. 네. 합의안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들 하셨습니까? 되게 표정이 이제 밝아서 좋았고요. 6분이 밝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31일날 송년회 한다는 거에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건 참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들의 뭐 안전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기본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좀 겨울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안전함들이 좀 안락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네. 좀 고생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일터가 더 안정될 때 우리 사회도 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땀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2020년을 기대합니다.